네, 심상정 후보의 변신에 대한 리포트, 또 다른 어떤 후보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심상정 후보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엄마의 심정으로 한 얘기가 또 화제가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유승민 후보님 이제 좀 정책 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500원짜리 네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이들 그 세탁기 예. 써야 되고 예, 탈수기 예. 써야 되니까 예, 예. 500원짜리를 무슨 말씀인지 선물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된단 말이죠. 예, 예.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그 부모님 돈 털어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심상정 후보 단연 빛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500원짜리 동전이 바로 더 세탁기 돌리는데 군대에서 쓴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아드님을 군대를 보내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현실 아는 그 바닥 그 뭐라 그럴까 현실 정치라 그러나요? 그게 겪어봤기 때문에 알았고 그게 그대로 이제 토론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감동을 준 것 같은데 글쎄요 국방위원장의 유승민 후보가 한 것이 뭐 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민생 정치 그런 거를 정의당이 표방하고 있는데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저기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당황한 듯이 보여서 아 토론회는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더 앞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그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 이전 토론회랑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심상정 후보가 많이 달라졌대요. 문재인 후보의 백기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백기사? 지난 2차 토론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아주 매섭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뭐 일반 네티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당 내에서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까지 왜 같은 진보 세력끼리 그렇게 물고 뜯느냐 이런 그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일부 탈당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대답해야 할 내용까지를 심상정 후보가 대리 대답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그런 모습. 그건 3차 TV 토론과 2차 TV 토론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 지향점을 갖고 나왔다면 모르지만 당 내외에 그러한 의식 때문에 그 비판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한 그런 처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심상정 후보 아들은 이제 군에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낸 것은 아직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호위무사, 문재인은 호위무사, 도우미, 백기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통진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정의당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진보 영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진보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종북 딱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론에 대해서는 정말 지긋지긋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저 논쟁이 왜 나왔느냐면 또 색깔론의 그 공방이 오가면서 심상정 후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진보 정당의 기치를 그 대표대로 들고 있는 심상정 후보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외려 더 이상한 장면이었다. 이 측면들을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게 단순히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호위무사면 그러면 문재인 또한 심상정 후보의 호위무사입니까? 그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간단히 묻습니다. 어제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라든가 정의당은
우리 인권 문제란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높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북한 인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권하고 그 전에도 기권한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찬성하다가 기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권의 진위 문제를 놓고 지금 논박을 벌이는 것이지 그걸로 색깔론을 가지고 누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논쟁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권 결정이 지금 진위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정의 적적성을 지금 자기는 논의한다고 하면서 그 기권 결정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권한 게 잘 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속으로는 찬성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기권은 어떤가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심상정 후보의 그런 본 생각이 과연 정의당이라든가 네네. 또 본인이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인권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뭔가 본인의 원래 정치적 소신과는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그거죠. 네. 뭐 두 분의 말씀을 시청자들이 그것에 관점을 달리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해석을 하실 거고요. 저는 뭐 심상정 후보가 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집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잣대와 이번에 어제의 잣대가 달랐다.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지금 우리 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제 심상정 후보가 한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07년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14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직후에 그날 11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릴 때 네네. 그날 마침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오찬을 하고 지금 왔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각 곳에서 물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다 무시하고 지금 무조건 물어본 것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논란 자체가 물론 색깔로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보 정치의 가치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강하게 공박을 했던 거고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뭐냐. 문재인 후보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폐기가 아니라 일부 조항만 개선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국가보안법 박물관을 갖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말을 바꾸느냐는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진보 정치의 가치라는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잠시 후에 이제 평가를 내릴 때도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돼지 흥분제 논란에 또 휘말려서 본인이 사과를 했지만 맹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즉각 사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들이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유승민 후보가 먼저 제일 꺼내서 진행하시던 분이 오늘은 안보, 외교, 국방의 주제니까 그랬죠, 원래. 관련 없는 얘기하지 마시라 했는데 뒤에 또 심상정 후보가 사퇴 얘기를 또 꺼내고 해서 또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지만 정말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 후보 사퇴 얘기가 세게 나오질 않는 거지 정말 정상적인 사태였다면 저는 사퇴 얘기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왜 이게 뭐 법률적으로 말을 하면 이면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기는 한데 45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후보의 자질론이라든가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건데
아주 법적으로 얘기하면 저런 걸 구해다 줬다, 진짜 실제 구해다 줬다라고 그러면은 방조의 혐의는 받는 거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당의 후보들, 그러니까 4명의 후보는 다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3명의 후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는, 참여를 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유독 문재인 후보는 또 그 말을 안 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후보는 좀 침묵을 처음에는 지켰죠. 네. 처음에는 지켰는데 이렇게 우리 정치 논평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올라야 예. 그 지지율을 어디서 갉아먹느냐?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서 갉아먹고 있는 것이 지금 아까 그래서 꼭 문재인 후보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침묵을 지켰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혹시 구태여 나까지 나서서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또 사퇴하라고 다른 분들이 이미 사퇴하라고 했는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나중에 또 이제 그 성완종 문제 그것이 논란이 벌어졌을 때는 다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오히려 더 세게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다고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성완종 가지고 또 한 번 싸운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성완종을 두 번이나 사면시켜주고 맨입으로 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네. 그런 말을 제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자면은 사퇴 정도가 아니라 벌써 후보가 아니할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는 강한 톤으로 또 비난도 하셨어요. 네,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성완종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장면에 있어서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어떤 장면이요? 이 홍준표 후보가 그 사면 2개 그냥 맨입에 했냐. 성완종 사면을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해줬는데. 2번이나 해줬는데 맨입에 했냐. 그렇죠. 맨입이란 표현 썼죠. 예, 맨입에 했냐 했더니 이제, 그럴 자격 있냐. 그러니까 사퇴하는 소리 나오지 했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저희 채널에 특종했는데 거기 하면서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근데 이제 사실상 어제 문재인 후보가 저 장면에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사면 두 번도 첫 번째는 자민당에서 요구를 했고. 자민련에서 요구를 했고. 네네. 또 하나는 MB 정부 인수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죠. 사면을 2회를 했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었었는데, 홍준표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안 했다고 표계산한다고 자꾸 하는 이런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응 문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가능한 한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대우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도발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그냥 빡 하고 터져버린 거죠. 사면 2개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격도 없는 당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린 거죠. 그 자격도 없는 앞에 돼지 흥분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어제 아주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어제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MB 아바타 얘기입니다. 이게 참 합성어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패러디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MB 아바타가 아님을 인증합니다라는 거. 근데 공개하는 건 너무 희화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이 자신에 관한 네거티브 문건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자신에게 대한 부당한 네거티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한데 딱 잡아떼서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TV 토론에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자신의 입으로 먼저 말하는 거는 오히려 상당히 덕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덕일까 독일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이 아닌가. 차라리 좀 더 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는 시중에도 그런 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완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뭐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 진영에서 나왔다는 그 문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지금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 선거 기간 중에는 밝혀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아마 그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평을 좀 하셨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얼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괜히 마음을 졸였네 하는 분들이 많네요. 갑철수, MB 아바타 스스로 홍보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스스로 꺼냈다 이렇게 한 표현을 쓴 거예요. 스스로 홍보했다. 자, 그래서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 듣고 힘 모으겠습니다. 이제 뭐 좀 승기 잡았다. 이런 표현으로 좀 느끼는 그런 SNS였어요. 뭐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청문회라는 것, TV 토론이라는 것은 지금 어제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 스스로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 약점이랄까 이런 것을 스스로 공개한 건데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그냥 대변인들이 할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식견이라든가 자신의 장점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국민들로부터도 저 사람이 지도자감이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 그 아까운 시간에 해야 할 첫째 일이고 그 다음에는 상대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인물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함으로써 상대를 말하자면은 감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애리함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참 많다고 보고 뭐 국민의당 TV 토론을 준비하시는 쪽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세 차례 또 TV 토론이 남아 있으니까 좀 임해할 것 같아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안철수 후보의 저 MB 아바타 갑철수 저 얘기는 정말 아주 선거운동에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거예요. 상대방 프레임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저게 그러니까 저런 실책이 나온 것이 안 후보 캠프 스태프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후보 본인의 고집으로 저 얘기가 들어간 건지 질의사항으로 들어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좀 캠프에서 저거는 시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송영길 의원의 이 얘기요. 뭐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축하 전화가 왔다. 저는 문 후보 측들의 이 가벼움, 이 샴페인을 먼저 터트려대는 이 가벼움이 과연 장미 대선, 조기 대선에 대한 전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대선 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플랜이 뭔 건지, 도대체 진지하게 접근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어제 그 후보 토론회 보면서 정말 유권자들은 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런 후보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이 송영길 의원의 SNS를 보니까 더 저는 정말 왜 저렇게 가볍게 짝이 없냐라는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절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얘기는 유명한 미국 메이저리그의 요기 베라가 한 말이죠. 야구라는 거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원아웃 남겨두고 역전승이할 수 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하셨고요. 자, 이제 토론회, 3차 토론회 시청률이 2차 토론회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0% 중반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자, 앞으로 토론회 개선을 위해서도 어제 토론회에서 우리 패널리스트 네 분이 누가 가장 잘했고 누가 가장 못했나, 왜 그랬나 간단하게 쓰시는 동안에 후보들 본인들의 어제 토론회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수준 높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답지 않는 토론이었다. 사람 수가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개운치는 않은 토론이었어요.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너무 드러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망하시지 않았나. 네, 준비된 분들 순서인데 먼저 우리
차재원 교수. 차재원 교수, 심상정 그리고 토론회 이렇게 쓰셨어요. 예, 저는 뭐 가장 그 두드러지게 보였던 분은 결국 뭐 심상정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후보가 진보 정치의 가치를 나름대로는 제대로 그 부각시킨 하나의 토론회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진보 정치하면 상당히 과격하고 선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알뜰살뜰함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생과 맞물리는 그런 측면이 부각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도 우리가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이 500원, 군에서 왜 500원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군대에 아들을 보낸 이 부모들이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일관되게 진보 정치의 가치 선상에서 이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것들 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잘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워스트라는 부분은 저는 토론회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토론회 자체가 워스트다.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그래서 앞서 쓰신 거군요.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내용 자체를 보십시오. 이것이 뭐 지금 색깔론 공방에다가 또 대지 흥 문제 이야기에다가 이 소위 말해서 남의 과거를 질타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후보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리고 토론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구난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5명이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옆에 있는 양희 사장께서는 반대로 베스트는 토론회였고 워스트, 최악은 안철수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네,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난 대선까지의 이 대통령 후보들 TV 토론을 보면 뭐였습니까? 잘 짜여진 각본 속에 연기자 같은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하고 외국 정상을 만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국민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의 예리한 그 기자회견장에서의 질문을 받아칠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 때 어제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기분 나빴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 어려운 질문 나왔을 때 비켜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진열된 2시간이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생동감 있는 TV 토론이고 말 그대로 후보 5명의 진면목을 그리고 실력을 그다음에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토론회였다. 저는 이제까지 나왔던 역대 토론회 중에서 가장 좋았던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요. 이 평가가 극단적인 게 보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쪽에 고영신 교수님은 베스트, 그러니까 가장 잘한 사람은 없어요. 최악은 역시 안철수였다. 네. 최악이라기보다는 그 중에 조금 덜 5명 중에 가장 나쁜 게 최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나갔고 논점을 회피한 측면이 있고 심상정 후보도 뭐 디테일한 것은 좀 잘했습니다만은 이중적인 측면을 보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점이 유승민 후보도 1, 2회 토론에 비해서는 어제는 좀 산만했고 또 지난 토론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줬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농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에 대해서 내치진 반응이라든가 보는 사람들이 청문회 무용론을 얘기할 정도로 조금 토론회 홍준표 후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무슨 학생들 감정 싸움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잘한 분은 없고 다만 안철수 후보께서 이 본질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제는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대부 원래 그리고 하나는 그거였어요. 정치 분야 아닙니까? 말하자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 이런 부분에야말로 안철수 후보의 가장 장점을 보여줘야 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주제에서 벗어난 무슨 아바타 이야기라든가 갑철수 이야기 이것은 사실은 곁가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헛다리 짚는 얘기만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던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안철수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이 토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좀 이런 비판적인 소리들을 듣고 다음 토론을 준비해야지 이런 식의 토론이 앞으로도 3차에 이어진다 한다면은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주 정말 뭐, 각성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수희 변호사 1위, 그러니까 베스트는 심상정이었고 워스트는 안철수였다. 네, 저는 뭐 그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 진보 정치는 원래 논리가 단순하고 뭐 그 또 국정 운영할 책임이 없으니까 좀 더 돋보일 수는 있거든 정책 네.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점은 있는데 여하튼 어제 잘하신 것 같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토론회가 아닌가 면에서 정말 어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고 교수님 말씀하신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 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네. 저희 네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개인적인 평가였습니다. 뭐 누가 진짜 잘했고 누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토론회에 대해서도 한 분은 베스트, 한 분은 워스트 이렇게 얘기했고 5분 중에서 심상정 후보가 3분이 가장 잘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가 뭐 5분 중에서는 어제 본인의 실력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부분인데 그게 마치 1등, 5등 이렇게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안철수 후보 더 2번의 토론회가 남았으니까 분발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